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방개혁과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국회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자산인 군 정찰위성 235기가 잇따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작전 운용 중인 1호기와 함께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육군 1군단이 북한 목함질의 10주년을 맞아 리멤버 804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주년 기념 영웅에 귀한 컨셉 촬영부터 후배 전우들에게 전투 영웅상 시상까지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방개혁과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국회에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무위원으로 출석한 안 장관은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첫 공개 발언을 통해 군의 신뢰 회복과 장병 복지 개선을 약속하며 국회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군이 과거 비상계엄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역사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는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초급 장교와 중경 간부 등 실무 전력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군복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국방과 국회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때 안보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의원들의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과 허국 민주유공자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으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명예가 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보훈문화 창달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자산인 군 정찰위성 235기가 잇따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4.25 사업의 일환인 군 정찰위성 235기는 합성 개구 레이더인 쌀을 탑재해 밤낮과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이 전천후 위성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현재 작전 운용 중인 1호기와 함께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정찰위성 1, 2, 3호기가 모두 작전에 투입되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신속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위장막이나 수풀 아래 위치한 레이더, 미사일, 전차 등 식별이 어려운 무기 체계를 감시하는 데 최적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찰위성 2, 3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각각 발사됐습니다. 이후 우주 환경 적응과 궤도 시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2호기는 지난 6월 16일, 3호기는 지난달 30일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합참은 보안상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올해 안에 목표된 군 정찰 위성을 모두 발사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더 정밀해졌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자산인 정찰위성 235기가 잇따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임무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 시험평가부장 차원준 육군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합참 시험평가부 입장에서 정찰위성 235기의 전투용 적합 판정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인 EOIR 센서를 탑재한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합성 개구 레이더
센서를 탑재한 사 센서 정찰위성 235기까지 성공적으로 시험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국방 감시정찰 능력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의 시험평가 영역이 기존의 지상, 해양, 공중, 사이버 영역에서 우주 무기체계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정찰위성과의 차이점 또는 눈에 띄는 발전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다목적 시력위성 등 국가 차원의 위성을 정부 부처와 군이 공동으로 사용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군 전용 정찰위성 확보를 통해 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를 다양한 센서를 장착한 위성으로 촬영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군의 감시정찰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합참 시험평가부의 추후 계획과 목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합참 시험평가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완전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평가의 유연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드론 및 AI 기반 요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우주 등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에 대해 AI 및 디지털 특인을 적용하는 첨단 시험평가 기법 등을 발전시킴으로써 우수한 무기체계가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참전략기획본부 시험평가부장 차원준 육군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유교단이 하계 전투수영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병들은 실전성을 높인 수영훈련을 통해 해상 작전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백령도 모래사장 위를 달립니다. PT 체조로 몸을 풀어준 뒤 바다로 거침없이 향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투수영 훈련. 해병대 유교단은 지난달 28일부터 2주 동안의 일정으로 하계 전투수영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수영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해상 생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전우와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해병대 특유의 정신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개인별 수영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영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급 평가를 통해 훈련의 체계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계 전투수영 훈련은 유사시 해상기동과 침투, 탈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장병들이 물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강한 해병을 양성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중앙통제단을 운영해 현장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구조 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안전과 실전성을 고려한 훈련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51사단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테러 대응 훈련과 도시지역 탐색 경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도심과 동일한 훈련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도심 속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병들이 출동합니다. 경계용 드론을 띄워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에 진입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탐색 경멸 작전을 펼칩니다.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합니다. 지하철역에서는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가 들어온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초동 조치도 이뤄집니다. 육군 51사단이 인천 소재 도시지역 전투훈련장에서 실시한 대테러 대응 훈련 및 도시지역 탐색 경멸 훈련의 모습입니다. 훈련에는 51사단 예하 기동대대와 여단 기동중대, 사단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실제 도심과 동일하게 구성된 훈련장에서 도시지역 전투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 도시지역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통해서 침착성과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지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팀원들과 반복 숙달하며 전우회와 단결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남은 군생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폭염 속 온열 손상 대비 물자를 준비하고 응급 후송 차량을 상시 대기하는 등
장병 안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1군단이 리멤버 804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투 영웅들을 잊지 않고 군단 전 장병의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한 뜻깊은 시간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멤버 804 10주년 기념행사의 현장. 10년 전 그날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리멤버 804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육군 1사단 수색대대가 DMZ 내부에서 수색작전을 진행하던 중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에 대처한 전투 영웅들을 선양하는 시간입니다. 행사는 주성훈 육군 1군단장을 주관으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내외 귀빈, 작전 당시 전투 영웅과 가족,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0주년 기념 영웅의 귀한 컨셉 촬영부터 전투 영웅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이들의 정신을 잇는 후배 전우들에게 전투 영웅상을 시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데 그간 해왔던 행사보다도 이제 더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조국 수호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1군단 이하의 우리 작전 장병들 모든 사람들이 작전을 함으로써 우리의 평화로운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앞으로도 전선의 최전방에서 맡은 바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익숙함이 취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실전과 같은 훈련과 강철 같은 체력을 구비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임무 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시간. 그렇지만 1군단 장병들은 변함없이 전투 영웅을 기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10년 전 그날, 우리 군은 8월 4일의 그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처음으로 지뢰 도발에 맞서 싸운 영웅들에게 바치는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당시 도발에 대응한 육군 1사단의 군악중대가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뉴스 초점 화제군은 노래를 직접 만든 작곡가를 찾아 취재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1사단 군악중대 장병들이 합주실에 모여 연습에 한창입니다. 항상 연주하던 군가나 행사곡이 아닌 새로운 곡을 선보이기에 선율을 맞춰가며 곡을 완성해갑니다. 맞아. 딱이야, 그거.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이 발생한 지 어느덧 10년. 1사단 군악중대 실용훈련 담당 정수곤 주무관은 자칫 잊혀질 수 있는 그날의 기억과 우리의 변치 않는 의지를 노래 속에 영원히 담았습니다. 잊혀지는 게 두렵다. 우리가 아니고 그날이 잊혀지는 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804라는 행사가 계속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억하겠다, 우리가 이곳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곡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투 영웅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노래인 만큼 가사 하나하나에 영웅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기대가 담겼습니다. 전투 영웅분들께 가슴에 남는 감동이 있는 음악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재현 중사님은 지금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뱃노래를 하는 듯한 에헤이야 하는 이런 후렴구를 넣었고, 그리고 김정은 상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재활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가사에는 첫 구절에 한 걸음이라는 가사를 넣었습니다. 곡을 쓰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영감은 노래를 구성하는 데 밑받침이 됐습니다. 뛰는 박자가 탁탁탁탁탁탁 하는 박자가 마치 곡의 리듬처럼 다가왔고, 그 리듬을 타면서 가사를 붙여보니 좋은 곡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 동기로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작한 8.04km 달리기는 어느새 사단을 넘어 군단까지 함께하는 러닝 챌린지로 발전했습니다.
뛰는 동안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챌린지라 생각하고 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사단 그리고 좀 군단에서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획이 참 잘 됐구나. 그리고 노래가 참 잘 퍼질 수 있겠다. 그분들한테 감동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과 매일 8시간 이상 주말에도 끊임없이 연습한 끝에 탄생한 노래는 영웅들이 잊혀진 존재가 아닌 우리가 이어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작곡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 하시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 한켠으로는 좀 울컥하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에서도 이제 제가 뭐 힘들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해서 그 곡을 계속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몇 번이고도. 북한의 도발에도 꺾이지 않았던 영웅들의 의지와 이를 기억하는 우리 장병들의 열정. 노래 가사처럼 영웅들이 보여준 젊음과 희망이 선율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연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전해드립니다. 휴전 문제를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까지 거론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북부 전선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동북부 하르키우 전선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중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리카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러시아 용병과 전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과 전선 상황, 방어, 전투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전투기 5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늦은 밤 크림반도의 군사항공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수-30 전투기 1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24 전투기 3대와 다른 전투기 1대도 손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DPA 통신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지역 기차역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최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과 산업,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부 흐멜니츠키주의 스타로코스티 안티니우 공군기지를 향해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 1기를 발사했습니다. 사상자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동명부대 30일지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관 직할 예비대와 연합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 1일차에는 상호 전술전기 절차를 공유하고 상황 조치 훈련을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일차에는 단계별 장애물 사격과 기동 사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며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군은 4일 해군 본부에서 전투실험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투실험센터는 실기동 전투실험을 연계한 모의 전투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센터는 고해상도 해상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해군 교전급 분석 모델을 활용해 단일 무기 체계의 효과와 전대급 수준의 교전을 통한 전술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대학교는 4일 세종 본사에서 KDI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DI는 방위산업 전문기업으로 유도 로켓탄, 드론 등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교육 연구 활동의 시너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8월 5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부 산악과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강원 지역에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그치겠고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많은 강우량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7일 목요일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전라 경상 지역은 비가 오다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